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 채널은 어르신들의 지혜로운 이야기와 인생 교훈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오늘의 주요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어 번역. 서울 외곽의 한적한 골목, 낮은 기와지붕이 이어진 집들 사이로 구불구불한 돌길이 난 곳에서 시어머니는 소박하지만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60대가 넘은 그녀는 여전히 단정한 모습이었고 옅은 갈색으로 염색한 머리를 단정하게 뒤로 묶었다. 그녀의 밝은 눈빛에는 온화함과 함께 오랜 세월을 견뎌온 이의 단단함이 배어 있었다. 그녀의 미소는 어린 시절 아들을 다독이던 따뜻한 빛이었지만 이제는 세월의 흐름 속에서 어딘가 쓸쓸함이 묻어나고 있었다. 아들은 그녀의 전부였다. 힘든 나날 속에서 가장 큰 기쁨이자 희망이었으며 10여 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홀로 밤마다 흘린 눈물의 이유이기도 했다. 그녀는 청춘을 아들에게 바쳤다. 작은 부엌의 낡은 나무 식탁 위에는 언제나 따뜻한 불 올려놓았고 아들이 열이 날 때는 밤을 지새우며 곁을 지켰다. 그녀는 아들이 성장해가는 순간순간을 또렷이 기억했다. 처음으로 넘어지지 않고 자전거를 탔을 때의 환한 웃음,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 자랑스러워하던 반짝이는 눈빛까지. 이제 아들은 성장하여 도시 중심의 대기업에서 안정적인 직장을 가진 멋진 남자가 되었고 무엇보다 한 여인과 결혼해 가정을 이루었다. 며느리는 젊고 세련된 여성이었으며 그녀가 예상하지 못했던 면모도 지니고 있었다. 며느리가 가족에 들어온 것은 마치 새로운 바람이 불어온 듯했다. 20대 후반의 그녀는 유명 광고 회사에서 일하며 밤늦도록 이어지는 회의와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를 견디고 있었다. 그녀에게 결혼은 단순히 로맨틱한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두 성인이 합리적으로 역할과 책임을 나누는 관계였다. 그녀는 남편을 사랑했지만 그 사랑은 오직 남편에게만 향해 있었다. 시어머니가 들어설 자리는 그 어디에도 없었다. 처음 시집온 순간부터 그녀는 보이지 않는 경계를 조용히 그어두었다. 저녁은 무엇을 먹을지, 주말을 어떻게 보낼지, 그녀는 시어머니가 두 사람의 생활에 개입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가 가장 불편하게 느낀 것은 시어머니와 남편의 긴 통화였다. 그녀에게 그것은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 자신이 지켜야 할 자리까지 위협하는 요소처럼 느껴졌다. 마치 시어머니가 남편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당기려는 것처럼 보였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고 직장 이야기를 나누던 중 며느리는 옆에서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며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엄마, 전화 너무 자주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지만 남편이 충분히 들을 수 있는 목소리였다. 시어머니 역시 쉽게 물러설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전통적인 가치관을 지닌 사람이었다. 어릴 적부터 시어머니는 가정을 지탱하는 정신적 기둥이며 가족 간의 연결고리를 유지하는 중요한 존재라고 배워왔다. 그녀에게 아들과의 대화는 단순한 기쁨이 아니라 자신이 여전히 아들에게 의미 있는 존재임을 확인하는 일이었다. 아들과 주고받는 짧은 안부 인사, 오늘 날씨 이야기, 방금 만든 음식을 자랑하는 대화, 이 모든 것이 그녀가 아들과의 유대를 이어가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며느리는 그런 순간들을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보았고 때로는 의미심장한 말들을 던지곤 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아들에게 집에서 직접 만든 반찬 좀 가져다 줄까라고 묻자 며느리는 곁에서 무심하게 말했다. 굳이 매일 전화 안 하셔도 돼요. 오빠 바빠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공손했지만 시어머니의 가슴에는 날카로운 비수가 꽂힌 듯했다. 알겠다. 그녀는 짧게 대답했지만 그 순간 아들과의 관계에 보이지 않는 거리가 생기고 있음을 느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는 처음부터 갈등으로 폭발하지 않았다. 그것은 마치 겨울 바람처럼 서서히 스며들었다. 겉으로는 예의 바른 인사와 함께 지나가는 순간들이었지만 작은 틈 사이로 차가운 공기가 흘러들었다. 시어머니는 갈등을 피하고 싶었다. 그래서 주말마다 직접 만든 음식을 가져갔다. 아들이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매운 반찬, 신선한 재료로 만든 국, 정성 들여 구운 과자, 그녀의 손길이 깃든 음식들이었다. 그러나 며느리는 정중하게 감사 인사를 하면서도 그 음식들을 거의 손대지 않았다. 전 매운 음식 잘 못 먹어요.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아들이 여전히 그 맛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어느 날 시어머니는 부엌을 정리하다가 자신이 가져다 준 반찬이 냉장고 구석에 먼지가 쌓인 채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의문이 피어올랐다. 내가 평생을 바쳐 만든 이 가족에서 나는 정말 환영받고 있는 걸까? 그 의문은 폭풍처럼 거세게 몰아치는 것이 아니라 가랑비처럼 조용히 스며들며 그녀의 마음을 깊숙이 적셔갔다. 모든 일은 한가을 저녁, 도심 중심가의 작은 아파트 창밖으로 노란 낙엽이 흩날리던 날부터 더 팽팽해지기 시작했다. 아들은 퇴근하자마자 가죽 가방을 소파에 던져놓은 채 아직 열어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시어머니에게서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어머니의 목소리는 여느 때처럼 다정했다. 아들의 안부를 묻고 일은 잘 되고 있는지 살피며 마당 한쪽에 새로 심은 채소를 기쁜 마음으로 이야기했다. 이번 주말에 깨끗한 채소 좀 가져다 줄게. 그녀의 목소리는 설렘과 따뜻한 정으로 가득했다. 이는 그녀가 언제나 소중하게 여기는 작은 가족에게 애정을 전하는 방식이었다. 통화는 10분도 채 되지 않았다. 그저 평범한 모자의 안부 인사였을 뿐이다. 그러나 소파에 앉아 휴대폰으로 SNS를 보고 있던 며느리는 갑자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남편이 바로 알아차릴 만큼 충분했다. 아들은 순간 움찔하며 휴대폰을 쥔 채 아내를 바라보았다. 당신, 엄마한테 이 시간엔 전화하지 말라고 좀 말해줄 수 없어? 하루 종일 피곤했는데 그냥 조용히 있고 싶어.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묻어 있었고 마치 그 전화 한 통이 그녀의 사적인 공간을 침범한 것처럼 들렸다. 아들은 잠시 머뭇거리다 조용히 대답했다. 엄마는 그냥 안부를 물어보신 거야. 그러나 며느리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은 채 곧바로 일어나 침실로 들어가 버렸다. 남겨진 공간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고 보이지 않는 장막이 거실을 감싸듯 했다. 전화기 너머에서 모든 대화를 다 들을 수 없었던 시어머니는 아들의 망설이는 목소리를 들으며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전화를 끊고 나서 그녀는 거실의 낡은 나무 의자에 앉아 정성껏 가꾼 마당의 푸른 채소들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 질문에는 답이 없었다. 오직 그녀의 마음속에서 조용히 메아리칠 뿐이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자신이 전화를 걸거나 찾아갈 때마다 며느리가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려 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어느 날 그녀는 친구의 과수원에서 갔다 온 빨갛고 탐스러운 사과 한 봉지를 들고 아들의 집을 찾았다. 두 사람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을 연 며느리의 얼굴에는 어색한 미소가 떠올랐고 그녀의 눈빛에는 분명한 거부감이 담겨 있었다. 어머니, 오빠는 이제 제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더 이상 그렇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그 말은 부드러웠지만 찬바람처럼 싸늘했다. 마치 겨울 들판을 스치는 바람처럼. 그녀의 말은 시어머니의 가슴을 깊숙이 파고들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화를 내지 않았다. 원래 성격상 쉽게 감정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서서히 우울함이 스며들었다. 마치 얇은 천에 물이 스며들듯이 깊고 지워지지 않는 얼룩을 남기듯이. 그녀는 아들이 어린 시절 학교에서 돌아올 때마다 그녀를 끌어안으며 오늘 하루 있었던 일을 빠짐없이 들려주던 순간들을 떠올렸다.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은 날도, 친구들과 농구 시합을 했던 날도 그는 언제나 그녀와 이야기하고 싶어 했다. 하지만 이제는 그저 전화 한 통조차도 며느리에게는 불편한 방해가 되어버렸다. 그러나 시어머니를 가장 아프게 한 것은 손주를 만나는 일이 어려워졌다는 점이었다. 아직 몇 살 되지 않은 손주는 동그란 눈망울과 해맑은 웃음으로 그녀의 마음을 녹였다. 그녀는 그저 손주를 안아주고 함께 놀고 어릴 적 아들에게 불러주던 동요를 들려주고 싶었다. 그러나 며느리는 언제나 이유를 대며 그녀를 멀리했다. 아이가 방금 잠들었어요. 깨우지 마세요. 며느리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다. 그녀는 손주의 작은 손을 잡아보고 싶었지만 그조차 허락되지 않는 것만 같았다. 점점 그녀의 방문은 하나의 긴장된 게임처럼 변해갔다. 모든 말과 행동이 조심스러워졌다. 어느 날 그녀는 손주를 위해 직접 손바느질한 작은 인형을 가져갔다. 하나하나 정성껏 꿰맨 작은 인형이었다.
하지만 며느리는 그것을 힐끗 보기만 하고는 구석에 놓아두었다. 감사의 말 한마디도 없이. 시어머니는 조용히 서서 며느리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며느리는 아무렇지 않게 손주를 안고 방으로 들어갔고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남겨졌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다. 내가 계속 노력해야 할까? 아니면 조용히 물러나야 할까? 그 질문은 울분이 되어 터져 나오지도 않고 단순한 서운함으로 가라앉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그러나 끝없이 가슴속에서 타오르고 있었다. 손주를 생각할 때마다 그녀의 마음은 점점 더 조여오는 듯했다. 시어머니는 어떤 역경 앞에서도 쉽게 굴복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아무리 큰 슬픔이 찾아와도 말이다. 여러 날 밤을 뒤척이며 아들과 손주에 대한 생각으로 잠을 설치던 그녀는 더 이상 며느리에게 밀려나지 않기로 결심했다. 며느리가 만든 보이지 않는 경계선이 자신을 평생 지켜온 가정에서 밀어내도록 두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나는 내 아들의 엄마다. 아무도 그것을 바꿀 수 없어. 그녀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단호하게 되뇌었다. 어느 겨울 오후 첫눈이 창밖으로 조용히 내리는 가운데 그녀는 전화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아들이 집에 있고 며느리도 곁에 있을 것을 확신하는 시간. 저녁 6시, 부부가 저녁 식사를 마치고 집안이 조용할 시간을 골랐다. 아들이 전화를 받자 시어머니는 침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번 주말에 너와 손주를 만나러 갈 거다. 손주를 위해 내가 직접 만든 장난감을 가져가마. 아들은 잠시 머뭇거리며 곁에 서 있는 며느리를 힐끗 쳐다보았다. 그녀는 팔짱을 낀 채 무언가 불만이 있는 듯한 표정이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아들이 대답하기도 전에 말을 이었다. 나는 내 엄마다. 내 손주를 볼 권리가 있어. 그리고는 아들이 무슨 말을 하기 전에 전화를 끊었다. 남겨진 건 아들과 며느리 사이의 놀란 침묵뿐이었다. 주말이 되자 시어머니는 중요한 만남을 준비하듯 차려입었다. 그녀는 연한 하늘색 전통 한복을 입었고 단정하게 머리를 묶었다. 손주를 위해 손수 바느질한 천인형과 아들이 어릴 적부터 좋아했던 달콤한 과자를 작은 가방에 담았다. 그녀가 며느리와 아들이 사는 아파트 문을 두드리자 며느리는 익숙한 듯한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문을 열었다. 어머니 오셨어요? 저희 막 청소하려던 참이었는데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거부감이 섞여 있었다. 마치 지금이 방문하기에 적절한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넌지시 알리는 듯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집 안으로 들어가 선물 가방을 식탁 위에 내려놓은 뒤 거실 한쪽의 작은 아기 침대로 곧장 향했다. 손주는 작은 플라스틱 장난감을 손에 쥔 채 놀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조심스럽게 손주를 안아 올려 가볍게 입을 맞췄다. 손주는 방긋 웃으며 옹알거렸고 그 모습을 본 그녀의 얼굴에도 자연스레 미소가 번졌다. 며느리는 뭔가 말하려는 듯했지만 시어머니의 단호하면서도 강렬한 눈빛에 말을 삼켰다. 난 손주와 놀러 온 거야. 신경 쓰지 마라.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손주는 작은 손을 흔들며 기뻐했고 그 순간 시어머니는 지금까지의 모든 긴장과 서운함이 사라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날 오후 내내 시어머니는 자신의 입장을 확실히 지켰다. 그녀는 손주와 함께 바닥에 앉아 자신이 직접 만든 천인형으로 놀아주었다. 그리고 어릴 적 아들에게 불러준 전래 동요를 부르며 그 시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내가 어릴 땐 말이다 마당에서 매미를 잡아달라고 조르곤 했지. 아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빙그레 미소를 지었다. 한동안 잊고 있던 따뜻한 기억들이 되살아나는 듯했다. 한편 며느리는 방 한쪽에서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며 때때로 한숨을 쉬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며느리 결국 참지 못하고 말을 꺼냈다. 애가 너무 피곤해요. 이제 재워야 할 것 같아요. 그러나 시어머니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난 아이 돌보는 법을 잘 알고 있다. 너는 내일이나 해라. 그녀의 말에는 거친 감정이 담겨 있지 않았다. 하지만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나는 더 이상 허락을 구하지 않는다. 이날 그녀가 벌인 싸움은 목소리를 높이는 논쟁이 아니었다. 그녀의 행동과 태도 자체가 조용하지만 강한 선언이었다. 나는 결코 내 아들과 손주에게서 밀려나지 않을 것이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 무렵 시어머니는 손주를 다시 아기 침대에 눕히고 일어섰다. 그리고 아들에게 말했다. 난 이제 가마, 건강 잘 챙겨라. 그녀가 집을 떠나자 그 자리에 남겨진 것은 설명할 수 없는 미묘한 변화였다. 그녀의 존재는 부드럽지만 확실한 흔적을 남겼다. 그 운명적인 오후 이후 작은 가정의 분위기는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다. 물론 즉각적인 큰 변화는 아니었지만 미묘한 변화의 기운이 감돌았다. 늘 어머니와 아내 사이의 갈등을 피하려고만 했던 아들은 더 이상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어느 날 밤 손주가 방에서 깊이 잠든 후 그는 소파에 앉아있던 아내 옆에 조용히 앉았다. 그리고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여보, 엄마는 단지 우리 가족의 일부로 남고 싶어 하셔. 나는 엄마가 외로워지는 것도 원하지 않고 네가 힘들어하는 것도 원하지 않아. 우리 서로를 좀 더 존중하며 살아가면 좋겠어.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흔들림 없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동안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며 망설이기만 했던 모습과는 달랐다. 아내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두 사람이 맞잡은 손을 바라보며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자신이 지금까지 해왔던 행동들을 되돌아보기 시작했다. 어쩌면 남편과 시어머니를 자신의 뜻대로 통제하려 했던 것이 오히려 모든 것을 더 어렵게 만든 게 아닐까? 가족이라면 당연히 자연스러워야 할 관계를 그녀 스스로가 불필요한 갈등으로 만들어버린 것은 아닐까? 즉시 인정하고 싶진 않았지만 그녀는 자신이 시어머니를 하나의 위협으로만 여겨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가족이란 원래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곳인데 자신이 그것을 거부하면서 오히려 더 큰 벽을 쌓아 올렸던 것이다. 한편 시어머니에게 그날 오후는 단순히 며느리에게 작은 승리를 거둔 순간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 자신에게도 중요한 깨달음이었다. 나는 단순히 아들이나 손주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도 살아야 한다. 그날 이후 그녀는 삶의 새로운 방향을 찾기 시작했다. 외곽에 있는 자신의 작은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뒷마당에 앉아 달빛 아래 푸르게 자란 채소밭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속으로 조용히 말했다. 나는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왔다. 이제는 내 삶을 살아야 할 때다. 그때부터 그녀는 자신을 위한 시간을 더 많이 보내기 시작했다. 가까운 지역 문화센터에서 미술 수업을 듣기 시작했고 수채와 물감을 섞어가며 어린 시절의 들판을 그리는 법을 배웠다. 정원에 새로운 꽃들을 심으며 자신의 삶에도 색채를 더해갔다. 여전히 그녀는 아들과 손주를 사랑했지만 이제는 자신의 행복이 그들에게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자신이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기쁨들을 다시 찾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어느 날 오후 그녀는 따뜻한 차 한 잔을 옆에 두고 그림을 그리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자유와 평온이 그녀의 마음속에 차분히 스며들었다. 이번 갈등을 통해 가족 모두가 배운 가장 큰 교훈은 바로 존중과 소통의 중요성이었다. 며느리는 남편을 시어머니와 공유한다고 해서 자신의 사랑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족을 더욱 단단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시어머니 역시 자신의 사랑이 때로는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법을 배웠다. 그러나 여전히 그녀는 어머니이자 할머니로서 변함없이 곁에 있을 것이었다. 그들은 여전히 친구처럼 친밀한 관계가 될 수는 없었지만 가족이란 권력 싸움을 벌이는 곳이 아니라 함께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곳이라는 점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작은 상자에 담긴 달콤한 과자를 들고 아들의 집을 방문했을 때 며느리는 평소와 달랐다. 그녀는 단순히 감사 인사를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접시를 꺼내 과자를 담아 식탁 위에 놓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같이 드세요. 그것은 거창한 화해의 말도 화려한 감정 표현도 아니었다. 하지만 시어머니에게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녀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상처가 서서히 치유되는 듯했다. 여전히 서로 다른 점이 많았지만 그들은 깨달았다. 가족이란 완벽한 관계가 아니라 함께 노력하며 이해해 나가는 존재라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단 한마디의 다정한 말과 작은 배려만으로도 차가웠던 집안의 공기를 따뜻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이야기는
단순히 그들 가족의 내 벽 안에서만 머물지 않았다. 그 이야기는 조용한 동네를 스쳐가는 바람처럼 점점 퍼져나갔다. 가족 모임에서 아들이 직접 전한 이야기를 들은 한 먼 친척은 이를 인기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다. 그곳은 서로 일상의 경험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었다. 이 긴 글은 시어머니의 단호한 태도부터 며느리의 초기 반응까지 상세히 담고 있었다. 글이 게시되자마자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렸고 작은 가족 이야기였던 이 사건은 순식간에 뜨거운 화제가 되었다. 퇴근 후 사람들이 모이는 작은 카페에서부터 SNS 단체 채팅방까지 사람들은 마치 자신의 일인 것처럼 각자의 의견을 내놓기 시작했다. 이 이야기는 현대 사회에서 흔히 발생하는 갈등을 그대로 비추는 거울과도 같았다. 커뮤니티의 반응은 뚜렷하게 나뉘었다. 대부분은 시어머니 편에 서서 그녀의 강인함과 아들과 손주를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을 칭찬했다. 이런 시어머니가 정말 귀한 분이지. 자식 키우는 것도 힘든데 며느리한까지 저런 대우를 받으면 누가 견디겠어? 이 댓글은 수십 개의 공감을 받으며 많은 사람들의 동의를 얻었다. 또한 시어머니가 감정을 폭발시키거나 극단적인 행동을 하지 않고 끝까지 품위를 지키며 자신의 입장을 고수한 점을 높이 평가하는 의견도 많았다. 전통적인 가치관을 지닌 분이지만 고리타분하지 않잖아. 오히려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배워야 해. 이러한 반응들은 커뮤니티 내에서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반면 며느리는 비난의 중심에 섰다. 그녀는 이기적이며 어른을 존중할 줄 모르는 며느리로 묘사되었다. 며느리가 저렇게 나오면 나중에 누가 손주 봐주겠어? 저렇게 살면 가족이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떤 댓글은 며느리를 요즘 세대의 전형적인 며느리라고 부르며 가정에서 전통적인 가치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점을 한탄했다. 이러한 의견들은 마치 개인적인 경험을 대변하는 듯했고 비슷한 갈등을 겪어본 사람들이 더 강한 공감을 표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시어머니의 편을 들었던 것은 아니었다. 일부는 그녀가 아들이 결혼한 후에는 거리를 두고 부부가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모는 자식을 키우지만 결국 독립적인 삶을 살도록 내보내야 해. 시어머니가 안타깝긴 하지만 부부가 알아서 살도록 놔두는 게 맞지. 이 의견은 고민하는 이모티콘과 함께 달려 있었고 가족 관계에서 균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다른 일부는 양쪽 모두에게 조언을 건넸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둘 다 나름의 이유가 있어. 중요한 건 솔직하게 대화하는 거야. 감정을 쌓아두면 결국 더 힘들어질 뿐이니까. 이 댓글은 상대적으로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면서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대화와 이해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여전히 시어머니를 지지했다. 그녀를 강하지만 강요하지 않는 시어머니, 가족을 사랑하지만 자신의 감정을 희생하지 않는 현명한 여성으로 바라보았다. 이 이야기는 온라인을 넘어 더 널리 퍼져나갔다. 가족이란 서로를 이해해야 하는 곳이며 때로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메시지가 사람들 사이에 깊이 스며들었다. 이 이야기는 결국 한 지역 신문에도 언급되었고 동네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화제로 삼았다. 정작 시어머니는 자신이 이런 관심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러나 온라인에서 퍼진 수많은 목소리는 그녀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해 주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도 가족 간의 정과 유대감이 여전히 소중하고 지켜야 할 가치라는 사실을 다시금 일깨워 주었다. 여기 서울 외곽의 작은 집에서 겨울바람이 차갑게 불고 가을마다 노란 낙엽이 조용히 떨어지는 곳에서 한 가족은 긴장된 나날을 보내며 무거운 침묵과 끊임없는 화해의 노력을 경험하고 있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가정의 작은 단면이 아니라 가족의 이해, 그리고 인생의 균열 속에서 서로 빛을 찾는 방법에 대한 깊은 가치를 반영하는 거울이었다. 처음이자 가장 핵심적인 교훈은 가족 내에서 존중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이었다. 시어머니는 아들과 손주를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음을 가지고 자신이 당연히 그들의 삶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직접 만든 반찬을 가져오고 손으로 정성스럽게 만든 작은 장난감을 건네며 단순한 애정 표현을 넘어서 자신이 한 가정의 어머니이자 할머니로서
여전히 중요한 존재임을 확인하고 싶어 했다. 하지만 현대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며느리는 그러한 행동을 자신이 가꾸어가는 작은 가정의 경계를 침범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이러한 시각 차이는 보이지 않는 거리를 만들어냈고 그 거리 속에서 오가는 말 한마디, 눈빛 하나하나가 서로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작은 칼날이 되었다. 시어머니는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며 며느리에게 밀려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고 아들은 결국 갈등을 해결하고자 나섰다. 그제야 두 여성은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 존중이란 상대에게 완전히 양보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임을. 며느리는 남편이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시어머니의 관심으로 인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시어머니는 아들과 며느리가 그들만의 삶을 만들어가도록 한 발짝 물러서면서도 여전히 사랑을 나눌 권리가 있다는 점을 이해하게 되었다. 두 번째 교훈은 바로 소통의 중요성이었다. 이 가족은 오랫동안 서로 진정한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그들은 말 대신 행동으로 서로의 감정을 표현했다. 시어머니는 반찬을 식탁 위에 올려두었고 며느리는 이를 조용히 냉장고 구석에 넣었다. 시어머니는 한숨으로 서운함을 나타냈고 며느리는 어색한 미소로 불편한 마음을 감추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들은 오히려 서로 간의 거리감을 더 깊게 만들 뿐이었다. 시어머니는 아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 자신의 속마음을 숨겼고 며느리는 불만을 입 밖에 내지 않음으로써 문제를 피하려 했다. 그러나 어느 날 아들이 용기를 내어 침묵을 깨고 아내와 솔직한 대화를 나누면서 변화가 시작되었다. 짧지만 진심 어린 대화는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지는 못했지만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작은 길을 열어주었다. 그 이후로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차를 대접하기 시작했고 시어머니는 자신이 가져온 간식이 식탁 위에 놓여 있는 것을 보고 미소를 지었다. 소통은 반드시 거창한 말이나 긴 토론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다. 때로는 한마디 진심 어린 말, 상대방을 배려하는 작은 행동이 오해를 풀고 따뜻한 온기를 되찾는 열쇠가 되었다. 세 번째 교훈은 가족 간의 사랑과 개인적인 행복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이었다. 시어머니는 오랜 세월 동안 아들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다. 그녀는 자신의 시간과 건강, 그리고 작은 기쁨들까지 모두 희생하며 아들이 자신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뒷바라지했다. 하지만 아들이 결혼한 후 그녀는 자신의 사랑이 조절되지 않으면 오히려 그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음을 깨닫기 시작했다. 매일같이 이어지는 방문과 끊임없는 전화는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었지만 며느리에게는 압박으로 느껴졌고 아들은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난처한 상황에 놓였다. 운명의 그날, 손주를 보러 가겠다는 시어머니의 단호한 결정 이후 그녀는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었다. 그리고 서서히 자신의 삶을 찾기 시작했다. 그녀는 꽃이 흩날리는 밤하늘을 그리는 미술 수업에 등록했고 작은 정원을 가꾸며 새로운 즐거움을 발견했다. 그녀는 여전히 아들과 손주를 사랑했지만 이제는 자신의 행복이 그들에게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해했다. 반면 며느리 또한 남편을 온전히 자신만의 것으로 만들려는 생각이 결코 그녀를 더 행복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시어머니를 밀어내는 것이 평온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남편과의 관계에 더 큰 균열을 만들 뿐이었다. 결국 가족 간의 사랑과 개인적인 공간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은 어렵지만 반드시 필요한 과정임을 두 여성은 배워나갔다. 이 이야기가 전하는 마지막 교훈은 가족이란 권력 싸움을 벌이거나 서열을 정하는 곳이 아니라 서로 인내하고 이해해야 하는 곳이라는 점이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결국 친한 친구가 되지는 않았다. 드라마에서처럼 감격적인 포옹이나 눈물 어린 사과의 장면도 없었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를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다. 서로 다른 존재로서, 하지만 한 가족으로서 함께 살아가는 법을 익혔다. 그리고 가족의 중재자로서 애매한 입장에 있었던 아들도 더 이상 방관자가 아니라 두 사람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며 소소한 가족 모임과 작은 대화를 통해 관계를 부드럽게 만들기 시작했다. 이 이야기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다양한 의견을 불러일으켰다. 갈등을 겪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서로를 돌아보고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기회라는 점을 깨닫게 했다. 결국 이 가족은 예상했던 완벽한 해피엔딩을 맞이하지는 않았지만 이해와 화합이라는 따뜻한 빛을 발견했다. 시어머니는 계속 그림을 그리고 꽃을 가꾸면서 손주를 보러 갈 때는 한층 더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정성껏 만든 음식을 냉장고 구석에 밀어넣지 않고 식탁 위에 놓기 시작했다. 아들은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그 둘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며 가족의 균형을 유지해 나갔다. 이들의 이야기는 마침표로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로 이어지는 이야기였다. 앞으로도 서로 노력하고 배우고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계속해서 따뜻한 불빛을 지켜나갈 것이라는 약속과 함께. 이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교훈이었다. 가족이란 시간이 흐르고 환경이 변해도 결국에는 사랑이 다시금 빛을 발하는 곳이라는 것을, 마치 차가운 겨울밤 나뭇잎 사이로 부드럽게 스며드는 달빛처럼.